안녕하세요. NFT 작가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NFT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NFT 시장에 들어온 2월부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7월까지 단 6개월간 제가 직접 겪었거나 동료 작가분이 겪은 이야기들을 모은 것으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1, 2, 3부로 나눠 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1부에서는 지갑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해킹, 2부에서는 작가와 구매자 입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범죄,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해킹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지갑을 생성하게 되죠. 바로 이 지갑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해킹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참담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범죄는 해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갖 방법으로 해킹을 당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갑 시드 구문 해킹. 시드 구문 해킹이라고 하면 모든 세간살이가 다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갑 보안키가 해킹당해 지갑 안에 모든 내용물이 다른 곳으로 전송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지갑을 빼앗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갑 안에 든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작품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실제로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작가 지갑과 수집용 지갑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갑이든 생성 시에는 시드 구문이 있습니다. 이 시드 구문은 무엇이기에 모든 지갑에 있는 걸까요? 현실의 금융 계좌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다른 장소에서 로그인을 할 때 당신이 이 계정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지갑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졌기에 당신의 신상을 통해 소유자 대조를 할 수 없죠.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시드 구문입니다. 시드 구문은 처음 지갑을 발급받을 때 생성되는데요. 영어 단어를 랜덤하게 배열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카카오톡에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 컴퓨터에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저장해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노트에 적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저장 시 해킹된 사례를 몇 번 봤는데 이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이동했는지 정도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새로 지갑을 파고 아직 남아있는 세간 살림이라도 챙겨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2번, 트랜잭션 서명 발생 해킹. 시드 구문을 온라인으로 작성해 두지 않았는데도 지갑이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경우인데요. 이는 민팅을 할 때나 구매를 할 때 발생하고 히든에 들어와 있는 NFT를 언이든 시킬 때는 서명이 발생합니다. 서명 혹은 사인이라고 불리는 행동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사실 매 서명 시 사이트를 잘 확인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해당 경고는 사이트의 링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곳인지 평소와 다른 곳의 링크인지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서명이 팝업되는 곳에서 서명 팝업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서명이 많이 팝업될 경우 유의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서명 프로세스가 추가되었을 수도 있지만 해커에 의해 서명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공식 사이트에서 온 듯한 메일에서 서명을 요구하거나 평소 이용하던 사이트처럼 만든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서명을 하게 만드는 등 온갖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오픈CIO가 아닌 오픈CII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3번, 무차별 에어드랍. 사실 이것도 트랜잭션 해킹의 일종인데 다소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컬렉션 히든에 보낸 사람이 불분명한 에어드랍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짜 NFT라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은 NFT를 들어가시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웹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안심을 시키기 위한 장치이고 건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NFT로 어떻게 해킹을 진행하냐면 이렇게 받게 된 NFT의 히든을 해제하려는 순간 사이트에서는 당신에게 서명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명은 정말로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소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서명을 하게 되면 해커한테 해킹을 당하게 되기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히든에 들어와 버린 NFT는 삭제를 할 수도 없기에 그냥 내버려 둔 수밖에 없어요. 4번 지갑 잠금 미실행. 크롬에서 지갑을 깔았을 경우 크롬 창을 닫으면 지갑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갑을 잠그지 않고 오랜 기간 활성화를 해놨을 때 역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시에서는 가끔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로그인 한 채로 지갑을 넣었다가 해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고 지갑을 잠그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사실 공용 컴퓨터에는 지갑을 깔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컴퓨터를 폐기할 때도 주의해주세요. 벌써 엄청나죠? 세상이 이렇게 흉흉합니다. 가시기 전에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번, 링크를 확인하고 해킹을 조심합시다. 2번, 트랜잭션 서명 시 잠시 생각합시다. 3번, 지갑 사용 후 지갑을 잠궜는지 꼭 확인합시다. 다음 화에서는 이번 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